보통 단기 성과가 위주냐 장기 성과를 위해서 단기 성과를 희생해야 되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 사람의 결론은 뭐냐면은 둘 중 하나만 하는 거는 멍청이라도 할 수 있다 이거예요. 애도 할 수 있다. 안녕하세요, 고현숙입니다. 안녕하세요, 한근태입니다. 고 교수님, 그냥 우리가 CEO를 많이 좀 보잖아요. 네. 근데 이제 어떤 CEO는 너무 단기적 성과에만 네. 좀 치중을 하고, 어떤 분은 단기적보다 너무 장기적인 것만 하다가 또 현실을 놓치고 해서 굉장히 사실 이게 좀 밸런스 하기가 어려운데. 정말 힘들죠. 그렇죠. 그런 리더들한테 혹시 뭐 네. 추천할 만한 책이나 이런 네. 거 있어서 좀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너무 좋은 진짜 포인트고 그 질문에 꼭 맞는 책이 있어요. 아, 그래요? 그게 이제 원제는 Winning Now, Winning Later. 그러니까 지금도 이기고 나중에 또 이긴다. 그래서 번역책은 네. 항상 이기는 조직이라는 책인데요. 이거는 그 하니웰이라고 있잖아요. 하니웰 알죠? 예, 100년 이상 된 제조업인데 하니웰의 그 CEO 데이빗 코트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분이 그 CEO로 16년을 해요. 이야. 근데 이 사람이 지금 한 교수님 말씀하신 바로 그 지점을 딱 얘기를 해요. 보통 단기 성과가 위주냐 장기 성과를 위해서 단기 성과를 희생해야 되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 사람의 결론은 뭐냐면은 둘 중 하나만 하는 거는 멍청이라도 할 수 있다 이거예요. 애도 할 수 있다. 응? 그러니까 둘 다 해야 된다는데 저도 CEO 코칭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질문 많이 받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우리 회사는 분명히 장기적으로 나가기 위해서 너무 좋은 트랙에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성과를 내기 어려우니 그룹에서 이거를 좀 배려해 줬으면 좋겠다. 그런 얘기한 CEO들이 있어요. 그룹에서 근데 배려를 안 하죠. 안 하죠. 그 두 개를 다 하라는 게 CEO인데. 근데 바로 그 지점에 대해서 이 사람이 딱 얘기를 하고 있어요. 이 사람은 재임 기간 중에요. 수익률 800%를 달성한 사람이에요. 엄청나네. 네, 그 우리 집에도 보면 그 난방기마다 하니웰 네, 있죠. 달려 있잖아요. 예, 바로 예. 그 회사인데 또 어떻게 이 사람들은 했었는가를 보면 이 사람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생각을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된다예요. 그 둘 중 하나만 선택적으로 한다는 거는 사고가 게으른 사람의 일이다. 이렇게 봐요. 그러니까 생각을 엄청 열심히 부지런히 해야 된다. 인지적 게으름을 극복해야 된다 이런 극복해야 말이네. 된다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익률을 높이려면 뭐 판매량을 희생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에 완전히 그 반기를 들어요. 그러면서 이 사람이 자기 예를 드는데 이 사람이 GE의 CFO 출신이거든요. 그래서 그 GE의 그 회장 후보까지 올라가고 회장 후 제이크 웰치의 경쟁자였다가 세 명씩 뽑는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었었군요. 그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이제 GE 때 그 재고 감축 문제를 해결했던 예를 들어요. 재고를 감축하라 그러면 보통 생산량을 줄여버리잖아요. 네. 그래서 모든 걸 다 줄여놔. 그러다가 조금 이제 그 수요가 늘어나. 그러면 또 갑자기 막 더 해서 난리쳐. 갑자기 생산량을 늘려놔. 그러면 다시 또 재고량이 감당이 안 돼가지고 또 재고 줄이란 압력을 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. 근데 이 문제를 이 사람은 어떻게 푸냐 하면은 결국 두 가지를 다 달성하려면 즉 제때 배송하고 그러니까 그 수요에 맞게 배송이 돼야 되고 재고량도 줄이려면은 이 사람이 그 선택한 건 뭐냐면은 리드 타임 있잖아요. 생산에서 배송까지의 시간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. 그래서 그거를 18개월을 걸리던 거를 2개월로 줄여요. 엄청 줄이네. 그러니까 18개월에서 2개월? 2개월로. 그러니까 그런 혁신이 있어야만 맞출 수 있다. 이런 그 패러독스칼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. 그래서 인원도 마찬가지예요. 불황이 오면 일단 구조조정해서 인원 줄여놓잖아요. 그것도 이제 그러다가 경기 회복되면 갑자기 사람 뽑느라고 정신이 없어요.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런 시간과 에너지를 직원 채용에 쓰는 거는 그건 멍청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이다. 이걸 어떻게 이제 해야 되나. 기존 관행이 굉장히 도전적이네. 도전적이에요. 그래서 그 게으른 사고를 일단 몰아내야 된다. 예를 들어서 조직 내에서 숫자 발표하잖아요. 뭐 분기 실적, 뭐 반기 실적 하면은 숫자를 좋게 보이게 하려고 엄청난 뭐 밀어내기부터 시작해서 많이 있잖아요. 근데
이 사람은 그러니까 조직의 이면의 현실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된다. 그 숫자 뒤에 감춰진 거를 CEO는 꿰뚫어 보고 그 불합리한 것들을 다 해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단기 성과를 포장하느라고 많은 노력과 또 쓸데없는 것이 낭비되는 거를 하면은 아예 단기 성과 보고 자체를 없애버려, 이 사람은. 보고하지 말라는 거예요. 보고하지 말. 그게 왜 필요하냐. 사실 그거 하나 안 하나 마찬가지야. 마찬가지잖아요. 기업에서 그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. 그러니까 CFO들이 반대하거든요. 왜냐하면 주주들은 그럼 어떡합니까? 우리 성장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그러면 안 되지. 주가 하락할 겁니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주주들도 이해할 수 있다. 미리 얘기를 해요. 성과 단기 성과 발표라는 게 별로 부작용만 많다. 그래서 주주들한테 이해를 굳히고 그런 불건전한 회계 관행을 고치는데 18개월을 써요. 18개월 지나고 나니까 이제 숫자를 믿을 만한 것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그때 주가가 25% 사실은 하락을 해요. 이 사람 처음에. 근데 그거를 처음에 그 기간을 잘 견뎌야 되네. 네네. 25% 하락을 견디겠습니까? CEO가 요새 5%만 떨어져도 난리 나는데. 그렇죠. 근데 25% 하락을 견디면서 18개월 동안 회계 가능을 완전히 바로 잡아요.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단기 성과와 장기 성과를 제대로 둘 다 하려면은 세 가지 원리가 있다고 얘기하거든요. 첫째가 회계와 비즈니스 관행을 투명하게 현실을 반영해야 돼요. 오케이. 네. 두 번째는 미래에 투자를 하되 도를 넘지 않게. 야, 이거 너무 중요하다. 네. 과잉 투자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. 안 되는 거죠. 네.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세 번째는 성장을 추구하되 고정 비용을 일정하게 유지하지 너무 계속 늘어가는 성장은 추구하지 말라. 그래서 운영 효율성을 굉장히 극도로 처리해요. 그리고 사업의 그 성과를 당해년도만이 아니라 내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까지도 분석에 포함시켜라.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게으른 사고로는 분석을 못하는 거지. 엄청 열심히 생각을 해야 되고. 그래서 이 사람이요, 리더 스스로가 엄청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된다. 그래서 뭘 하냐, 매일 독서, 신문 잡지 읽고, 인사이트를 얻는 거 기본. 역시 독서네. 예. 그리고 사업과 트렌드에 대해 가지고 계속 정보 수집해서 팀에게 계속 챌린지를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아까 그 우루과이 대통령님도 그러셨지만 독서를 해야 돼요. 독서를 하고 엄청 자기들이 말한 상층에서 얘기가 현실에서 어떻게 불절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쫓아가면서 게으르게 안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질문 공세, 끝장 토론 이런 것들을 해요. 그러면서 개선계획 요청했는데 담당자한테 언제까지 되냐 그러니까 담당자가 한 2주 정도 필요합니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손목시계를 하면서 오늘 몇 시까지 되냐고. 오늘 몇 시까지. 그래서 그날 안에 그걸 전문용어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? 뭐라 그러나? 축시법. 축지법은 알잖아요. 아, 네네. 축시법인 거. 축시법. 네. 그 KG그룹의 그 곽 회장님이 주로 쓰는 방법인데 시간을 압축하는 게 중요하잖아요. 네. 예를 들면 영업사원이 이제 나가는 거 어디 영업하러.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니 물어보면 다음 주까지 뭐 담당자가 연락 주기로 했어요. 이러면서 기다린다는 거야. 근데 이 사람은 야, 네가 급하니 제가 급하니. 야, 급한 놈이 운무를 파야 될 거 아니야.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. 아니 근데 대리님 내일은 어떠세요? 이렇게 물어보니까 내일은. 아니 내일 안 돼. 이러면 모레는요. 그래서 뭐 이틀 만에만 당겨도 일주일 내 거 이틀 만에 당기는 거 아니냐 이거지. 그게 엄청난 성과의 영향이죠. 그분을 그걸 축시법이라고 그러더라고요. 축시법. 똑같네. 똑같네요. 이분도 똑같아요. 그러니까 그 남들의 프레임에 따라가질 않아. 근데 이 사람이 질적인 시간은 또 중시해요.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? 매달 한 2, 3일은 자기가 일정을 전혀 안 잡아요. 빌 게이츠의 띵크위크 같은 거구나. 그것처럼 자기는 X데이라고 이걸 부르는데 아무것도 일정을 안 잡고 그 공부한 거 가지고 아이디어 내고 정리하고 질문 기록하고 이런 데 쓰는 거예요. 또 한 가지는 이 사람이 그 한유일 하면서 이 단기 성과와 장기 성과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 얘기하는 거는 오래 묵은 문제 있잖아요. 이런 걸 해결해야 된다. 계속 질질 끌고 가면 안 된다.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환경 관련된 이슈, 고소 고발 문제 이런 거 많잖아요. 수질 오염에 기여한 거, 환경단체로부터 소송당한 거, 뉴욕시에서 소송당한 거 이런 거 많거든요. 이런 거를 어떻든 해결을 해요.
그걸 해야만 단기 성과와 장기 성과를 동시에 추구할 수가 있다. 그 영어는 시끄럽게 하잖아, 그게. 네네네. 그리고 뭐 고소 고발 문제라든지 알았어. 서로 소송한 문제를 해결을 해요. 그래서 그때 실제로 뉴욕의 그 호수에 미처리 하수 폐기로 인한 오염 문제가 있었는데 이 환경 개선에 4억 5천만 달러를 들여요. 엄청난 말 돈을. 돼요. 4억 5천만 달러를 한 번에 거의 1년 이익을 갖다가 네. 쏟아 부은 거네. 쏟아 부어가지고 그 문제를 완벽하게 복구했기 때문에 장기적인 어떤 거를 기약할 수가 있었다. 그리고 뭐 걸려있는 소송도 계속 협상을 해서 끝맺음을 한다는 거죠. 그래서 이 책은 이렇게 얘기할 거리가 되게 많네요. 네. 난 넘버원 아까 재고 문제 있잖아요. 네. 재고 문제. 네. 이분이 뭐 18개월을 2개월로 당겼다고 네, 그랬잖아요. 근데 재고 문제를 제일 잘 다루는 회사가 어딘지 아시죠? 토요타. 토요타. 토요타는 항상 무라를 따져요. 무리는 알죠? 네, 무리하다는 거고 무리고 무다는 낭비를 무다라고 그러고 무라는 편차를 얘기해요. 편차. 그러니까 뭐 생산 많이 할 때는 많이 하고 적게 할 때는 적게 하는 거.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무라를 때려잡아야 돼요. 그 편차를 줄여야 된다. 이게 우리 생산할 때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네, 무라가 가장 문제의 원인이야. 무라를 잡아야지 무다가 안 생기고 무리한 일을 안 하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 경영할 때도 이제 이런 식으로 경영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회사가 왜 그런 거잖아요. 여름에 아이스 케이크 많이 팔리다가 겨울에 안 팔리 그 일종의 무라잖아요. 여름에 해수욕장에 사람 많다가 1년 내내 노는 거. 그래서 이제 재고할 때 이 토요타는 걸 되게 잘해요. 그러니까 그게 뭐 저스틴 타임 생산이라든지 그쵸. 린 생산 방식이 다 거기서 나온 거죠. 다 거기서 나온 거죠. 나는 일단 그 재고 문제 같은 거 얘기하고 싶고 제가 더 얘기 나누고 싶었던 거는 800%를 이제 올렸잖아요. 근데 16년간 했다는 건데 나는 그래서 그 CEO의 그러한 그 재임 기간하고 이런 이제 생산성하고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? 너무 진짜 부러운 대목이죠. 그렇죠. 이 책을 읽었을 때 한국은 너무 단명하잖아요. 그러니까. 평균 재임기가 몇 년 정도 되나요? 한국이 3년, 또 2년에서 3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2~3년밖에 안 되는 것 같고 그것도 또 더 그 안에서 바뀌기도 하잖아요. 그러니까요. 근데 진짜 뭔가 가지고 좀 꾸준히 밀고 나가려면은 한 몇 년 정도 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? 저는 10년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. 10년. 왜냐면 사실 3년 만에 그 C를 거두는 게 별로 없잖아요. 특히 제조업체는 R&D가 핵심이거든요. 응? R&D가. 근데 R&D는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. 그렇죠. 그래서 나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한의원처럼 항상 이기는 조직이 되려면 어쨌든 CEO들한테 그 대신 CEO를 잘 뽑아야죠. 그래서 이 사람한테 좀 맡겨서 그래도 적어도 한 10년 정도는 하게 해야지 되지 않을까. 그런 면에서 나는 사실 우리나라의 금융회사 같은 경우 보면 특히 임원이 1년씩 뛰는 거 아시죠? 임원이 그러니까 1년이더라고 생명이. 그러니까 올 말에 어떻게 될지 몰라. 그러니까 나는 내가 저기 금융회사에 이사면 저기 불안해서 다닐 수 있을까? 그럼 어떤 일을 할까? 주로 광파는 일 할 것 같아. 막 이제 빛나는 일 있잖아. 회사야 잘 되건 말건 일단 단기적 성과에 치중하지 않을까요? 그렇겠죠. 아무래도 1~2년 안에 끝난다고 생각하면은. 그러니까. 난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어찌됐건 그런 CEO나 임원들한테 이런 약간 임기에 대한 그런 마음의 평화 같은 걸 주는 것들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또 하나는 그 생각도 해봤었어요. 제가 누구한테 들었나? 어떤 CEO가 그러더라고요. 내가 CEO를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내가 떠난 다음에 알 수 있다니까. 근데 어떤 사람이 이러잖아요. 뭐 자기가 떠나니까 회사가 조직이 무너졌다면서 되게 흐뭇해하는 사람이 있어요. 나 없이는 안 된다. 그런 사람 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? 그거는 진짜 하수 아닐까요? 하수죠. 왜냐하면 내가 떠나고서 더 잘 돌아가게 놓는 게 의무 아니에요?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참 평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특히 제조업체 이런 한의회 같은 제조업체는 내가 지금 수익을 많이 내잖아요, 뭐가. 근데 이게 내가 잘해서 냈냐는 거야. 굉장히 많은 것들이 선대. 그렇죠. 아니면 선대에서 뭔가 한 거를 내가 지금 엔조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나는 항상 결과와 과정을 같이 평가해야지 이게 제대로 된 평가지. 극단적으로 R&D 예산 다 줄이고 홍보 교육 다 줄이면 단기적으로 이익 날 거잖아요. 그래서 나는 평가에 대해서도 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정말 월스트리트에 아예 그런 것도 있어요. CEO에 대한 성과 보상을 CEO 퇴임 후 3년 뒤까지 연장해서 해줘라. 그래요? 퇴임할 때 우린 다
다 받고 끝내잖아요. 근데 그게 아니라 퇴임 후에까지 하라는 논의가 있을 정도로 맞습니다. 그래서 이 책의 교훈은 그거 같아요. 지금 이 내용도 훌륭하지만 한 회사의 경영자로서 16년을 봉직하면서 장기적인 것까지 자기 챙길 수 있다라는 그 사실. 그러니까. 우리도 좀 부러운 대목이에요. 그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모순되는 걸 많이 이분은 핸들링을 했잖아요. 장기적인 거가 단기적인 거. 그래서 저는 제 친구가 이제 대기업 CEO 할 때 그 정혜신 박사님한테 그걸 받았던 모양이에요. 지금 이렇게 이제 거액을 내고 이렇게 마인드 프리즘이라고 있었죠. 근데 그게 굉장히 모르면서 나한테 보여주더라고 리포트를. 근데 이게 리포트가 이렇게 두꺼운데 핵심이 뭐냐면 모순되는 걸 잘 다룬다는 게 핵심이야. 굉장히 감정적이면서 한편으로 굉장히 이성적이고 굉장히 단기적인 것도 디테일하게 보면서 굉장히 장기적 이게 프리즘을 이렇게 왔다리 갔다 한다는 게 이 친구의 그 특징이었거든요. 나는 한 번도 그 생각을 못 해봤어요. 모순적인 걸 다루는 게 능력일까? 근데 이거 보니까 이분은 완전히 그거의 화신인데요. 그렇죠. 네. 그러니까 한쪽에만 치우치는 건 쉬워요. 맞아. 디테일에 막 빠진 사람도 있고 또 좀 뜬구름 잡는 미래지향만 얘기한 사람도 그렇죠. 많은데 그 두 개를 다 다루는 능력은 진짜 드물죠. 그다음에 어떤 사람은 너무 또 매몰차고 어떤 사람은 너무 또 그냥 허술하고 그러면 그런 면에서는 경영은 약간 예술이라는 생각도 많이 들죠. 역설적인 거를 통합할 수 있는 지혜? 그러니까 이분이 참 보통 사람은 아니네. 그렇죠? 한의웰의 항상 이기는 조직. 항상 이기는 조직이었습니다. 오케이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예.